1번 문제. 체내 열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작업 중 체열 생산은 골격근과 간이 주로 담당하고 그 중에서 골격근이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장시간의 한랭폭로와 체열 상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 중증 건강장애는 해당 급성 중증 건강장애는 전신 체온 강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전자기파로서 전자기 방사선은 파동의 형태로 매개체 없이도 진공 상태에서 공간을 통하여 전파된다. 파장으로서 방사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2번에 전자기파는 외부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전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의 전자기파의 측정에 사용되는 단위 중 자개 강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개 강도의 단위 첫 번째로는 암페어 퍼 미터,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테슬라, 마지막으로는 가우스로, 이번에 볼트 퍼 미터는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소음원 발생원이 고체음인 경우에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책 첫 번째로는 방사면 축소, 두 번째로는 공명 방지, 세 번째로는 가진력 억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방진제인 금속 스프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최대 변이가 허용되고, 두 번째로 저주파 차진에 좋고, 세 번째로 공진 시의 전달률이 크고, 네 번째로 감쇄가 큰 것이 아닌 작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VDT 작업 시 알맞은 상완과 전환 사이의 평균 각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VDT는 컴퓨터 작업, 그리고 상완과 전환은 팔꿈치를 의미하며 해당 평균 각도는 90에서 100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소음의 특성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ABC 특성치로 측정한 결과 세 가지의 값이 거의 일치되기 시작하는 주파수는 해당 주파수는 1000Hz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0도 1기압의 공기 중에서 파장이 2m인 음의 주파수는 음속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으로 또 이것을 331.42 더하기 0.6T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면은 주파수는 파장분의 331.42 더하기 0.6T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온도 T는 0도임으로 대입하고 람다는 2m 대입해주면 166Hz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속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도 나오는 공식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소음원이 작업장의 모서리에 놓여 두 면이 접할 때 지향계수 Q는 두 면이 접하는 곳에서 음의 지향계수는 4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형광 방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백열 전구에 비하여 수명이 긴 게 맞고 두 번째로 백열 전구 수운동보다 효율이 높고 세 번째로 빛의 흔들림이 이렇게 있고 보조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금속 전극의 빛을 조사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시간의 지체 없이 조도와 전류가 비례하고 빛에 민감하여 피로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 장점을 갖는 조도계는 해당 조도계는 광전관 조도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5000m 이상의 고공에서 비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고공에서 비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기압 환경에 노출되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 조건에서 1일 8시간 동안 작업하였다면 1일 근무시간 동안 인체에 누적된 열량은 얼마인가? 단, 근로자의 체중은 60kg이다. 먼저 단위를 전부 킬로칼로리로 맞춰주기 위해 작업 대사량은 1.5kcal per kgh. 여기서 60kg 8시간 작업을 대입하면 720kcal가 나오고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1.2kcal/kgH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8을 해주면 576kcal가 나오고, 복사열은 0.8kcal/kgH가 나오므로 마찬가지로 체중과 시간을 곱해주면 384kcal가 나오고, 해당 열량 합계는 1680kcal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은 해당 피부에서의 총 땀 증발량 300g/h에서 곱하기 수분 증발열 580g/칼로리를 곱한 상태에서 1kcal는 1000칼로리를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고, 그리고 작업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392kcal가 나와 위에서 구한 열량 합계와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을 빼주면 누적 열량은 288kcal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공기의 구성 성분에서 조성 비율이 표준 공기와 같을 때 압력이 낮아져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산소 결핍 장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압 조건은 약 얼마인가? 먼저 표준 공기 기준으로 압력은 1atm, 근데 단위가 mHg이기 때문에 1atm은 760mHg이므로 변환해주고, 그리고 표준 공기에서 산소의 비율은 21%이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산소 결핍 대기압 조건인데, 이때 산소 결핍은 산소 농도가 18% 이하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8을 대입해주고, 해당 분배 법칙에 의해 산소 결핍 대기압 조건은 21분의 760 곱하기 18, 약 650mHg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방사선의 단위 환산이 잘못된 것은 1번의 라드는 0.1g가 아닌 1g는 100라드이기 때문에 라드는 0.01g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흡수산량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객 내부 조명 부족과 관련한 질환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조명 부족일 때는 근시 또는 안구 진탕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안구 진탕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떨리거나 흔들리는 현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에 대한 표는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습구흡고 온도지수 WBGT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로 WBGT가 높을수록 휴식시간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WBGT는 곤구 온도와 습구 온도에 비례하고 흡구 온도에 반비례한다가 아닌 이 세 가지에 전부 비례하고, 세 번째로 WBGT는 고온 환경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실외 작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실외와 실내 작업 모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WBGT는 복사열을 제외한 고열의 측정 단위로 사용되며 화씨 온도가 아닌 섭씨 온도로 표현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흡고 온도지수 문제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이고, 해당 고온의 노출 기준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의 각 소요 열량도 암기를 해주시고, 해당 노출 기준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1기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부 ATM 기준으로 바꿔보면 1번은 2ATM, 2번은 760mHg는 1ATM이고, 3번의 14.7 푸사인은 1ATM이고, 4번의 101,325파스칼은 1ATM이므로 가장 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1기압에 대한 단위 변화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산소 결핍의 원인 중 소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용접, 절단, 불 등에 의한 연소, 2번의 금속의 산화, 녹 등의 화학 반응,
3번의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람의 호흡은 소모에 속하나 4번의 질소, 아르곤,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면 산소를 치환하여 산소의 농도를 낮춰주는 치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비전리 방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레이저는 극히 좁은 파장 범위이기 때문에 쉽게 산란되지 않으며 강력하고 예리한 지향성을 지닌 특징이 있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저 개념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실내 음향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요소 첫 번째로는 밀폐 정도, 두 번째로는 방의 크기와 모양, 세 번째로는 벽이나 실내 장치의 흡음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소음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시 소음의 변동이 심하거나 소음 수준이 다른 여러 작업 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소음의 노출 평가에 가장 적합한 소음기는 무엇인가? 해당 소음기는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비전리 방사선이며 건강선이라고도 불리는 광선의 파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건강선은 UVB 범위로 파장 영역은 280에서 315 나노미터로 가장 근사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유해 광선 중 적외선의 생체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장애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적외선은 대표적으로 각막 손상, 안장애, 두부장애, 피부장애, 혈관 확장, 충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외선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다음 중 재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균일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설계가 곤란하고 처짐을 크게 할 수 없으며 고유 진동소가 10Hz 전후밖에 되지 않아 진동 방지보다는 고체음의 전파 방지에 유익한 방진 재료는 이러한 방진 재료는 코르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리 방사선의 종류는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입자로서 헬륨 원자의 핵과 같은 두 개의 양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질량과 하전 여부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결정된다. 투과력은 가장 약하나 전리작용은 가장 강하다. 해당 방사선은 알파선으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알파선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방사선 단위 램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생체 시료 선량은 맞고 두 번째로 램은 라드 곱하기 RB로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로 램은 렌트겐, 이퀴벌런트, 맨의 머리 글자에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피조사체 1g에 100에르그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의미는 램이 아닌 라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1000Hz에서 40dB의 음향 레벨을 갖는 순음의 크기를 1로 하는 소음의 단위는 해당 단위는 1순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값은 정상적인 공기 중의 산소 함유량은 21볼륨%이며 그 절대량, 즉 산소 분압은 해면에 있어서 약 760mHg에 0.21을 곱해주면 160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X선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전자파 전리 방사선으로 원자의 핵에서 발생되고 깊은 투과성 때문에 외부 노출에 의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해당 방사선은 감마선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음의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음선은 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선으로 파면에 수직한다 맞고 두 번째로 파면은 다수의 음원이 동시에 작용할 때 접촉하는 에너지가 동일한 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아닌 하나의 음원이 낸 음파에서 진동 상태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가상의 면 또는 선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인체의 적당한 기류 속도 범위로 맞는 것은? 해당 범위는 6에서 7m/min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레이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레이저 광에 가장 민감한 표적기관은 눈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레이저 광은 출력이 대단히 강력하고 극히 좁은 파장 범위를 갖기 때문에 쉽게 산란하지 않는다도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파장, 조사량 또는 시간 및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피부의 홍반 수포 형성, 색소 침착 등이 생긴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광 중 에너지의 양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강력한 파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지속파가 아닌 맥동파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저 개념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국소 진동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작업자는 공구의 손잡이를 세게 잡고 있어야 한다가 아닌 세게 잡지 않아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세 가지 관점에 따른 지적 온도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적 온도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로는 주관적 지적 온도, 두 번째로는 생리적 지적 온도, 마지막으로는 생산적 지적 온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다음 중 테슬라는 무엇을 나타내는 단위인가? 웨버와 테슬라는 자속의 단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다음 중 산소 결핍의 위험이 가장 적은 작업 장소는? 1번의 실내에서 전기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 장소는 환기만 잘하면 산소 결핍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외이고, 두 번째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내부의 작업 장소, 3번의 장기간 밀폐된 보일러 탱크의 내부의 작업 장소, 4번의 물품 저장을 위한 지하실 내부의 청소 작업 장소는 산소 결핍의 위험이 많은 작업 장소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가로 10m, 세로 7m, 높이 4m인 작업장의 흡입률이 바닥은 0.1, 천장은 0.2, 벽은 0.15이다. 이 방의 평균 흡입률은 얼마인가? 먼저 천장의 너비는 10m 곱하기 7m 해주면 70제곱미터가 나오고, 벽은 4면이 있는데 일단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일단 7 곱하기 4 두 개 있으므로 2까지 곱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이쪽 면과 이쪽 면 10 곱하기 4 이게 두 개 있으므로 2를 해주면 136제곱미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바닥은 천장과 동일하게 10m 곱하기 7을 해주면 70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평균 흡입률 공식에 천장의 면적 70을 대입하고, 그리고 벽의 면적 136을 대입하고, 바닥의 면적 70제곱미터를 대입해주고, 마지막으로 각 흡입률 0.1, 0.1, 0.15를 대입해주면 평균 흡입률은 0.15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평균 흡입률을 구하는 문제는 필기에는 한 번 나오나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작업은? 4번의 공기 해머 작업은 진동이 발생하므로 레이노드 증후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마이크로파의 생체 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의 500에서 1000Hz의 마이크로파는 백내장을 일으킨다가 아닌 1000에서 1000MHz의 마이크로파가 백내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중심 주파수가 8000Hz인 경우 하한 주파수와 상한 주파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하한 주파수는 중심 주파수를 루트 2로 나눈 값이고, 여기서 8000을 대입하면 하한 주파수는 5650Hz가 나오고, 상한 주파수는 하한 주파수의 2배이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11300Hz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는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일반적으로 인공 조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광색은 백색이 아닌 주황색에 가깝게 한다가 맞고, 두 번째로 가급적 간접 조명이 되도록 한다도 맞고, 세 번째로 조도는 작업상 충분히 유지시킨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조명도는 균등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공 조명 시 고려사항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습도는 절대습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빛 또는 밝기와 관련된 단위가 아닌 것은 4번의 웨버는 자속의 단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자외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비전리 방사선은 맞고, 두 번째로 2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은 망막까지 도달한다가 아닌 270에서 280나노미터 범위의 자외선이 망막까지 도달하고, 세 번째로 생체 반응으로는 적혈구, 백혈구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280에서 315나노미터의 자외선을 도르노선이라고도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유해 광선과 거리와의 노출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유해 광선의 노출량은 광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작업장에서 통상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 광선에 의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 중 조도를 증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피사체의 반사율이 증가할 때가 아닌 감소할 때를 조도를 증가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시력이 나쁘거나 눈에 결함이 있을 때는 맞고,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눈을 뜨고 정밀 작업을 할 때도 맞고, 마지막으로 취급 물체가 주위와의 색깔의 대조가 뚜렷하지 않을 때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다음 중 소음 대책에 대한 공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덕튼에 이음부를 많이 부착하면 오히려 부착할수록 마찰 저항력에 의하여 소음이 크게 발생하고, 이음부가 아닌 흡음재를 많이 부착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전리 방사선 중 알파 입자의 성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첫 번째로 전리 작용이 약하다가 아닌 강하다가 맞고, 두 번째로 투과력이 가장 강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투과력이 가장 약하고, 세 번째로 전자핵에서의 방출되며 양자 한 개를 가진다가 아닌 헬륨 원자핵과 같은 두 개의 양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외부 조사로 건강상의 위해가 오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알파선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다음 중 눈의 백내장을 일으키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의 백내장을 일으키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범위는 1000에서 1000MHz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물체가 자결되면 방출되므로 광물이나 금속의 용해 작업, 로 작업, 특히 제광 용접 야금 공정, 초자 제조 공정, 레이저 가열 램프 등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은 해당 방사선은 적외선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외선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3번 문제. 다음 중 사람의 청각에 대한 반응에 가깝게 음을 측정하여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해당 단위는 A 특성의 데시벨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다음 중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의 건강 영향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색소 침착은 자외선 영향이 맞고, 두 번째로 광독성 장애는 약물 유발성 피부 장애이므로 아니고, 3번의 피부 비유, 피부가 비대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자외선 노출로 인한 인체의 건강 영향이 맞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노출에 최대로 안 좋으면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5번 문제. 다음 중 외부 조사보다 체내 흡입 및 섭취로 인한 내부 조사의 피해가 가장 큰 전리 방사선의 종류는 해당 전리 방사선은 알파선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알파선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고압 및 고압산소요법의 질병 치료 기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압 및 고압산소요법의 질병 치료 기전 첫 번째로는 체내에 형성된 기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압력 효과, 두 번째로는 혈장 내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산소 분압 상승 효과, 마지막으로는 모세혈관 신생 촉진 및 백혈구의 살균 능력 항진 등 창상 치료 효과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한랭장애에 대한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의복 등은 습기를 제거한다 맞고, 두 번째로 과도한 피로를 피하고 충분한 식사를 한다 맞고, 세 번째로 가능한 항상 발과 다리를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맞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꼭 맞는 구두, 장갑을 착용하여 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아주 살짝 큰 방화나 장갑을 착용하여 한랭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저기압 상태의 작업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은 해당 증상 첫 번째로는 저산소증, 두 번째로는 폐수종, 세 번째로는 고산병, 네 번째로는 고공 증상 등이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등천감 곡선에 의하면 인간의 청력은 저주파 대역에서 둔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소음을 측정할 경우 저주파 대역을 보정한 청감 보정 회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적합한 청감 보정 회로는 이때는 A 청감 보정 회로가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일일 8시간 기준의 소음 노출 기준과 ACGIH 노출 기준의 비교 및 각각의 기준에 대한 노출 시간 반감에 따른 소음 변화율을 비교한 표 중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먼저 국내는 90dB 기준, 변화율은 5dB이고 ACGIH는 85dB를 기준으로 3dB 변화율을 가지기 때문에 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 작업표는 필기 실기 둘 다 빈출이기 때문에 해당 표들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1번 문제. 다음 중 조명 시의 고려사항으로 광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눈부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광원 또는 전등의 휘도를 줄인다는 맞고, 두 번째로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킨다 맞고, 세 번째로 광원 주위를 어둡게 하여 광도비를 높이는 것이 아닌 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광도비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눈이 부신 물체와 시선과의 각을 크게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공조명시 고려사항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수심 40m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받는 절대압은 어느 정도인가? 절대압은 10분의 수심 더하기 1로 수심 40m를 대입하면 5기압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다음 중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전신 진동에 노출 시에는 산소 소비량과 폐 환기량이 증가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다음 중 자외선의 인체 내 작용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홍반은 250나노미터 이하에서 노출 시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280에서 315나노미터 사이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로 자외선 노출에 의한 가장 심각한 만성 영향은 피부암이다 맞고, 세 번째로 280에서 320나노미터에서는 비타민 D의 생성이 활발해진다 맞고, 마지막으로 254에서 280나노미터에서 강한 살균 작용을 나타낸다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나올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5번 문제, 열중증 질환 중에서 체온이 현저히 상승하는 질환은 1번의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현저히 상승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온열 질환의 종류는 필기 10번, 실기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오사에서는 2000, 3000, 4000Hz에서 몇 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유의미한 청력 변화가 발생했다고 규정하는가? 그 기준은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유의미한 청력 변화가 발생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다음 중 전신 진동이 생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전신 진동의 영향이나 장애는 중추신경계, 특히 내분비 계통의 만성작용에 관해 잘 알려져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것은 전신진동이 아닌 국소진동이고, 전신진동은 보통 위장장애, 뇌장하수증, 척추 이상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날개소 10개의 송풍기가 1500rpm으로 운전되고 있다. 기본음 주파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주파수는 60분의 rpm 곱하기 날개소로 1500rpm 대입, 날개소 10개를 대입해주면 250Hz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빛의 단위 중 광도의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니트, 2번의 램버트, 3번의 칸델라 퍼 제곱미터는 광도의 단위이나 4번의 루멘 퍼 제곱미터는 조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불활성 가스의 용접에서는 자외선 양이 많아 오존이 발생한다. 염화계 탄화수소에 자외선이 조사되어 분해될 경우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맞는 것은? 해당 유해물질은 포스겐, COCl2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레이저 광선에 가장 민감한 인체기관은? 인체기관 중 눈이 레이저 광선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레이저 개념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의 망막 변성 등 기질적 안질환은 조명 부족에 의한 영향이 큰 안질환이 아닌 유전적 안질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진동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관리 대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로 진동 전과 경로를 차단한다 맞고, 두 번째로 완충물 등 방진 재료를 사용한다 맞고, 3번의 공진을 축소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방사선 붕괴율을 나타내며 초당 3.7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원자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의 양으로 정의되는 것은? 이것은 퀴리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다음 중 방사선량 중 노출선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노출선량은 공기 1kg당 1쿨롱의 전하량을 갖는 이온을 생성하는 X선 또는 감마선량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음의 크기 손과 음의 크기 레벨 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순과 폰과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레이저용 보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4000mW per 제곱센치의 레이저가 0.4mW per 제곱센치의 강도로 낮아진다면 이 보안경의 흡광도는 얼마인가? 흡광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강도에 대해 물성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 강도 4000 대입, 그리고 현 강도 0.4를 대입해주면 4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흡광도 공식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대기압을 측정하였더니 9659파스칼이었다. 이곳의 산소 분압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단, 공기 중의 산소는 21볼륨%이다. 먼저 파스칼을 미리 Hg로 변환시키려면 파스칼 미리 Hg, 즉 1010325파스칼 분의 760mHg를 단위 변환해주면 되겠고,
이곳에서 산소 분압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21 볼륨 퍼센트를 뗀 0.21을 곱해주면 143mHg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소음에 대한 미국 ACGIH의 8시간 노출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 8시간은 85데시벨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ACGIH 소음 작업 기준은 필기, 실기 둘 다 빈출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전리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면 보기와 같은 생체 구성 성분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손상이 일어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순서 첫 번째로는 분자 수준에서의 손상, 두 번째로는 세포 수준에서 손상, 세 번째로는 조직 및 기관 수준의 손상, 마지막으로는 발암 현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방진 고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내유 및 내열성에 약하다는 맞고, 두 번째로 고주파 진동이 차진에 양호하다 맞고, 세 번째로 공기 중의 오존에 의해 산화되기도 한다 맞고, 마지막으로 고무 자체의 내부 마찰로 저항이 감소된다가 아닌 저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음압이 4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약 얼마 정도가 증가하겠는가? 해당 음압 레벨에서 음압이 4배 증가하였으니 4를 대입하면 12dB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다음 중 진동의 생체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위장장애, 뇌장하수증, 척추 이상 등은 국소 진동의 영향이 아닌 전신 진동의 영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적외선 노출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차폐에 의해서 노출 강도를 줄이기는 어려운 게 아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의 저주파 성분이 큰 공장이나 기계실 내에서는 다공질 재료에 의한 흡음 처리가 효과적이지 않고 저주파 성분이 아니라 고주파 성분이 큰 공장이나 기계실 내에는 다공질 재료에 의한 흡음 처리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진동 방진 재료는 여러가지 형태로 된 철물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반면 내구성, 내약품성이 약하고 공기 중의 오존에 의해 산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방진 재료는 방진 고무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진 고무는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기류의 측정에 쓰이는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풍차풍속계는 1m/s 이하의 풍속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5개용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이렇게 기류 속도가 아주 낮을 때에는 열선 풍속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파장이 400에서 760나노미터이면 어떤 종류의 비전리 방사선인가?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가 400에서 76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마이크로파의 생물학적 작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의 광선의 파장과 특정 조직의 광선 흡수 능력에 따라 장의 출현 부위가 달라지는 것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기준 음압은 이상적인 청력 조건 하에서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 음역으로 0.02 다임 퍼 제곱센치로 잡고 있다가 아닌 0.0002 다임 퍼 제곱센치, 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심해 잠수부가 해저 45m에서 작업을 할 때 인체가 받는 작용압과 절대압은 얼마인가? 작용압은 10분의 수심으로 수심 45m를 대입하면 4.5 기압이 나오고 절대압은 10분의 수심 더하기 1로 수심 45m를 대입하면 5.5 기압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다음은 어떤 고열 장애에 대한 대책인가? 생리식염수 1에서 2리터를 정맥 주사하거나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것은 열 경련이 발생할 때
하는 것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다음 중 안정된 상태에서 열 방산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열 방산이 큰 순서는 전도 및 대류, 피부 증발, 호기 증발, 배뇨 순서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진동으로 인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 첫 번째로는 폭로 시간, 두 번째로는 진동 강도, 세 번째로는 진동 방향, 네 번째로는 진동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는 필기에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5번 문제. 전리 방사선의 외부 조사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해당 고려 요소 첫 번째로는 거리, 두 번째로는 자폐, 세 번째로는 시간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초음파의 생체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고주파성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 쉽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레이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로 특정 파장 부위를 강력하게 감쇄가 아닌 증폭시킨 복사선이고, 두 번째로 파장이 극히 넓지 않고 좁으며, 세 번째로 레이저 광에 가장 민감한 표적기관은 눈이다는 맞고, 4번의 출력은 강하나 쉽게 산란되지 않는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레이저에 대한 개념은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8번 문제. 다음 중 전리 방사선의 영향에 대하여 감수성이 가장 큰 인체 내 기관은? 이 중 임파선이 가장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리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큰 순서는 필기에서 자주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